정치권이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합의가 어려워 보였지만 지도부가 점차 이견을 좁혀 개혁안을 만들어냈고 오후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기로 명문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수급액도 더 많이 받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내년부턴 43%로 높아지게 됩니다. 월급 309만 원 받는 직장인이 내년에 신규 가입해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납부 기간에는 5천만 원 더 내야 하지만 수급 시기가 되면 2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저희도 나중에 늙었을 때 연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 첫째 출산 시 12개월, 군 복무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연금 개혁을 더 미루지 않은 건 긍정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기금 소진 시점을 9년밖에 늦출 수 없고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재정 안정 방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연금 지급 보장 조항은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제외하면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법조항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 합의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령액을 바꾸는 자동조정 장치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연말까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아울러 연금체계 전반을 건드리는 구조개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왜 나만 더 내나? 네, 키워드에 억울함이 잔뜩 묻어 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연금 개혁, 이 합의문 한 장 쓰는데 18년 걸렸다. 네, 지금 우원식 의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 박찬대 원내대표 다들 합의문을 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18년 만에 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어제 여야 간 합의가 돼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금 개혁안 지금 그대로 두면 매일 885억씩 적자. 그래서 고갈이 이 30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본회의 직전에 극적으로 좀 타결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합의한 안이 중요한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금액으로 따지면 월급 309만 원이라고 했을 때 한 달에 6만 원 더 내고 9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됐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내 월급 309만 원 아니거든? 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거죠. 개혁안의 주요 내용. 일단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현재 9% 내던 거 점진적으로 1년에 0.5%포인트씩 올려서 8년 동안 올려서 13%까지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받냐? 소득 대체율 40%의 보장받던 거 43%까지. 이건 내년부터 내는 돈에 적용이 바로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크레딧이 나와요. 네, 이 크레딧 보면 출산 크레딧. 아이를 낳으면 지금 현재는 둘째면 12개월 낸 걸로 쳐주고 셋째가 넘으면 18개월씩 낸 걸로 쳐줬었는데 이걸 첫째도 12개월 연금 납부한 걸로 치겠다라는 거죠. 군복무 크레딧도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하겠다. 그러면 아니 근데 뭐 좋은데 나중에 돈 없다고 내가 받을 때 돼서 안 주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좀 명문화했다. 아예 적어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면 차곡차곡 내면 여기 가보겠습니다. 수급액이 어떻게 되냐. 현재 1억 3,300 정도 내는 거 1억 8,700만 원 정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받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 25년간 받는다고 쳤을 때 수급액이 2억 9천 받다가 3억 1,400 정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이 모수개혁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기금 고갈 안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기금 소진 시기가 어떻게 바뀌냐. 지금은 기존 현행대로 하면 2056년에 고갈인데 이게 어제 통과된 안으로 개혁안으로 하면 2071년에 고갈이 된다.
고갈 시기가 좀 한 15년 정도 뒤로 늦춰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윤영걸 대표님,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런 거예요. 18년 만에 굉장히 어렵게 합의를 했는데 고갈 시기 15년 늦춘 거에 불과한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저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봐요. 그래도. 예,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늦더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다. 늦더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지금 하루에 국민연금 적자가 885억. 1년이면 32조 적자가 나요. 그러니까 얼마 고갈이 한 30년 남은 거예요. 그거를 이번에 개혁해서 많이는 아니지만은 2071년까지 15년 정도 더 늦췄다는 거는 대단한 전 성과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뭐 완전한 구조개혁이라고는 볼 수 없죠. 모수개혁.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개혁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은 그래도 저렇게 시도한 게 대통령 부재 중에 여야가 합의해서 저렇게 합의문 들고 있는 거. 저 아침 조간신문 보고 모처럼 박수 쳤어요. 저거라도 하는 게 얼마나 낫냐 이거죠. 예, 국민연금이요. 받아보니까 자식보다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식보다 국민연금. 제가 한 달 중에 가장 기분 좋은 날이 국민연금 입금했습니다 하고 새벽에 띵동하는 날입니다. 그럴 정도로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저렇게 장기간 갈 수 있게 그나마 일부라도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88년도에 도입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한번 개혁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또 한 번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고 연금 개혁 안 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때문에 놀래서 못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지자들 눈치 보다가 못해서 못한 거예요. 누군가는 개혁을 해야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요. 저렇게 지금 받는 액수가 나오지만 물가가 매년 반영이 됩니다. 저런 연금이 없어요. 그래서 젊은 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개혁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에서도 반대가 84명, 기권 반대가 84명이나 나왔거든요. 하지만은 길게 보면은 저만한 연금이 없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더 좀 개혁을 박차를 좀 2차, 3차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국민연금 홍보 대사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제일 기분 좋을 때가 띵동하고 연금 들어왔을 때다. 이거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건지 아느냐. 물가 연동까지 다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참 잘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장이 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 몇 표로 통과가 됐나 좀 볼까요? 제적 300인인데 재석 277인입니다. 빠진 사람도 꽤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77인 중에 찬성이 193, 반대 빨간색, 반대가 40명, 그리고 기권이 44명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반대와 기권도 80표가 넘게 나왔다라는 거죠. 어제 실제로 나는 이 안에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합의안은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연금 개혁안은 사실은 저는 개혁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저는 협잡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미래 세대를 위한 합의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합의안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들어보셨죠. 주로 젊은 청년 의원들을 중심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인데 더 받는 건 기성세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3040 의원 반대 기권표가 상당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김재섭 의원은 저희가 지금 직접 들어본 거는 좀 점잖게 얘기를 했는데 SNS에 뭐라고 올렸냐 이렇게 올렸습니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 달아주는 한 동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재준 의원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 세대고 더 받는 건 기성 세대다. 주어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교수님. 왜 청년 세대가 더 내고 기성 세대가 더 갖고 가는 겁니까? 라는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가 대단히 확충이 됐어요. 과거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이른바 이제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국가라는 나라들, 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들, 프랑스, 독일도 사실상 사회민주주의 계열 국가들인데 그런 나라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아직도 그런 완전히 자기 노후 세대가 보장되지 않는 거죠. 과거에 영국의 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그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태어나자마자 국가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게 영국병 그리고 독일병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복지가 과도하기 때문에 어떤 국가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저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저 젊은 의원들의 말은 일리가 있는데 아까 우리 윤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다고 지금 연금 고갈 시기가 너무나 눈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완전하게 구조적인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선 이거라도 한 건 굉장히 큰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이 개혁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볼 때. 대통령이 계셨으면은 이것도 무슨 여러 가지 이제 반대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 구조개혁이 완전하게 안 됐다고 해서. 개인적 추측이시죠? 물론 저의 이제 개인적인 네.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저 이제 김재섭이나 우재정 의원의 말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제가 젊은 의원이라도 저분들도 젊은 세대를 대표할 또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 대표로서. 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저렇게 완전히 개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여야가. 그리고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거라서 지금 그러나 이제 아직은 할 일이 많죠. 구조개혁도 할 일이 많고 모수개혁 말고 말이죠. 여러 가지 자동 안정장치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치고는 괜찮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개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젊은 의원들의 이런 목소리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부분은 좀 안고 넘어가서 앞으로 논의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뭐 윤영걸 대표님도 그렇고 최창일 교수님도 그렇고 지금 제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만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이 좀 연배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스튜디오 지금 저희 4명 중에서 가장 젊은 분 있죠. 이경민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좀 보시는 시청자 연령층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 어쨌든 이제 그 본인 생각이니까요. 예, 네. 청년층들이 생각을 하는 건 이후에 노후 소득도 좀 중요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쵸. 뭐 지금 내는 돈도 중요하지만 이후에 본인이 늙었을 때 받아가는 돈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왔을 때 주장을 해왔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합의를 하면서 면밀히 반영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이 주장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 비율적으로 반영이 됐다면 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뭐 이런 잡음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기성세대가 됐을 때 받아갈 수 있는 돈 자체가 이제 적다. 아직까지는 이제 그게 우리가 비율적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 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비율적으로 조금 더 이제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년층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돈을 내는 이유가 노후 대비를 위한 건데 이게 내 노후 대비가 제대로 되는 건지 넣는 돈 대비 빼는 돈이 이게 맞는 거야. 좀 억울한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같이 좀 추후되는 논의에서 좀 더 많이 들여다보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 교수님 짧게. 딴 건 아니고요. 저는 네. 연금은 받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네. 나이 든 세대라서 저걸 칭찬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받지 않는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내가 연금을 받아서 얘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따로 덧붙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저희가 직접 보기도 했습니다만 같은 의원들 중에서도 300명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적고 뭐 연령대에 따라서 지금 찬성과 반대가 좀 나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분명 여야 지도부는 합의를 했는데 이 지금 밑에서는 뭐 얘기가 나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반대 목소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당 모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면 지도자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 아니겠느냐. 결국 최종 결단은 지도자가 내리는 거다. 비판받는 걸 겁내서 당장에 표만 의식하면 지도자 하지 말아야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다선 의원들이 지도부 고충 알면서도 비난 피하려고 투표에 참여 안 하고 빠지는 모습을 보니까 좀 그렇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선 의원이라고 하면 연령대가 적지는 않겠죠. 연령대가 많은데도 왜 투표 안 하고 빠지는 거야? 그것 좀 그런데? 라고 나름 서운함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사람이 누구지? 궁금할 수 있죠. 어제 투표를 한 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노란색은 기권이고요. 초록색은 찬성이고요. 빨간색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저희가 좀 글씨를 크게 좀 바꿨어요. 이게 바로 어제 아예 참석하지 않은, 본회의에 들어오지 않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모습인 건데, 김석기, 김희상, 김은혜, 위성군, 이광희 등등등 해서 쭉 나오면 여기서 다선이 누구야? 박덕흠 다선일 수 있고요. 조경태 다선일 수 있고, 김태호 다선일 수 있습니다. 구작은 김상욱 의원은 초선이니까요. 이런 박덕흠, 김태호, 조경태 의원 등등을 염두에 둔 것 같다. 다선 의원들에 대해서 이건 윤영걸 대표님. 네. 좀 우리한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취지의 얘기인 걸로 좀 이해는 되긴 합니다. 그렇죠. 여야가 저렇게 힘들어서 합의를 했는데 네. 거기서 좀 밀어줘야죠. 제가 보기에는 경제부총리하던 추경호 의원도 저기 반대했네요. 보니까. 어제 1인 시위도 헌법재판소에서 하던데 네. 1인 시위가 더 급합니까? 우리 미래가 걸린 국민연금이 더 급합니까? 저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이 선수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야지.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아니에요. 여당이에요. 책임을 지고 해야죠. 오히려 이번에는 민주당에 고마워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선뜻 양보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치적을 국민의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자기가 여당인지를 자꾸 잊어먹고 있다. 소수니까 자꾸 야당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지금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네. 군인연금, 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더 부실이 큽니다. 그것까지 좀 할 수 있으면 저는 대통령 없을 때 그것까지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이 의원들의 좀 책임의식이 좀 네. 요구됩니다. 네. 자꾸 지금 저희 나와 계신 최창일 교수님도 그렇고 윤영걸 대표님도 그렇고 대통령이 없을 때 빨리 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통령이 있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의견임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거나 분명한 건 내부에서 뭔가 이렇게 찬반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일단 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진 위원회나 논의 등등의 갈 길이 아직 멀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잘 순탄하게, 그리고 약간 나는 좀 소외됐어, 내 의견은 왜 반영이 안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쪽의 목소리도 좀 같이 잘 실릴 수 있는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